이제 추석 밥상 민심이라고 하지요. 추석 민심을 앞두고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계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지난주보다 5%가 떨어진 65%를 기록했다고 하는데, 자, 상승세가 꺾였는데, 자, 우리 전무께서는 이유 어떻게 보십니까? 가장 큰 이유는 안보입니다. 네. 이 같은 조사기관이 취임 이후 이 조사한 대통령 지지율에서 가장 이 긍정평가 최저치를 기록했고요. 부정평가는 최고치 26%로 나왔는데, 이 80%에 육박했던 대통령의 지지율이 60% 중반까지 떨어진 가장 이유는 이 안보이기 때문. 우리가 방점을 찍을 수 있는 날짜가 바로 9월 3일입니다. 네. 이 북한의 6차 핵실험 이후부터 대통령의 지지율은 점차적으로 내려가기 시작했는데, 특히 영남권을 중심으로 안보에 민감한 이 우리 국민들에서 더 대통령의 지지율이 떨어졌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60대 이상. 그리고 가정주부층들은 이 안보에 아주 예민한 그런 직업 계층이기 때문에 안보 문제에 대해서 이 문재인 대통령이 보다 더 안정감을 좀 주지는 못한 것, 바로 이 이유 때문에 대통령의 지지율도 60% 중반쯤으로 꺾인 것으로 보이는데, 한 가지 주목할 점은 안보만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대통령 지지율에서 나타난 또 하나의 특징은 자영업층에서 지지율이 오히려 상당폭 떨어진 것을 발견할 수 있거든요. 자영업층은 이 명절을 앞두고도 누구보다도 많은 타격, 또 영업, 또 사업 이득에 있어서도 상당한 또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중국의 사드 보복도 마찬가지고요. 바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 안보로는 시작을 했지만 경제까지 미친 이유 때문에 이 대통령의 지지율이 60% 중반까지 하락한 이유로 꼽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국민들이 일단 안보 문제에 대해서는 뭐 이 정도 불안하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는데, 또 이제 방금 나 두 번째 하락을 탄 이유, 네. 부정적인 평가를 한 이유를 보면은 과거 사투리층, 또 보복 정치 이 부분도 새로이 등장한 것 같아요. 그전에는 없었죠, 이런 항목이. 그렇죠. 방금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이제 이걸 통틀어서 이야기를 하자 그러면은 뭐 단어로 추격이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대통령의 메시지 충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메시지 충돌이라는 것은 뭐냐 그러면은 대통령이 표방하는 것과 실질적으로 하는 정책이 충돌을 일으킨다,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것이 두 가지 점 아니겠습니까? 지적하셨다시피 외교 안보 측면에서의 메시지 충돌이 일어났다. 이것은 뭐냐 그러면은 국제 질서의 대북 문제, 핵 문제가 상당히 민감한 문제인데 불구하고 대화 제재 국면에 대한 기존 스탠스를 계속 유지시키려는 그런 부분들이 국제적 질서에 상당히 위배될 수밖에 없고, 또 여기에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안보감 위기를 더욱더 자초하고 있지 않느냐라는 그런 메시지 충돌이 가장 큰 문제점이고, 그다음 두 번째는 국내 정치의 상황이죠. 앵커께서 지적하셨다시피 이 적폐청산, 이런 부분들이 과연 국내의 화합 기조와 통합 기조에 얼마만큼 플러스 요인이 됐고 국가적 실익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것인가, 이런 측면에서 대통령을 바라보는 시각이 비판적으로 갈 수 있는 것이고요. 더군다나 안보 위기가 굉장히 심화되어 가는 상황에서 내부적으로 이런 적폐 논란을 유발시키는 것이 국가 지도자로서 봤을 때 현명한 국정 운영이냐, 이런 부분들이 식자들 속에서 상당히 팽배하게 인식이 되면서 이것이 지지율 하락으로 나타나게 된 그런 원인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긍정적인 평가에 있어서는 역시 뭐 소통, 또 개혁 의지를 높이 사고 있죠, 여전히? 네, 그렇습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 저는 일단 보수의 원위치라고 좀 규정을 짓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 적폐 청산 부분도 그렇고 이 안보 위기 부분도 그렇고 보수로서는 좀 민감하게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 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안보와 관련해서는 역시 이제 안보의 기본 기조, 그러니까 이 역시 북한에 대해서 압박을 좀 가해야 될 시점에 너무 자꾸 평화 얘기를 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거에 대한 불만도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뭐 그러니까 대응과 관련해서 뭐 필요하다면 전술핵까지도 고려해야 되는데 왜 그걸 고려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런 생각.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이제 그 보수 쪽에서는 한번 생각해 볼 만한 것들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원천 차단을 자꾸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불만이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적폐청산 관련해서도 역시 그래도 어찌됐건 좀 미래지향적으로 갔으면 좋겠는데 너무 자꾸 과거 회기에만 좀 얽매여 있는 거 아니냐. 그리고 실존적으로 사실은 뭐 그 보수 세력들은 이제 자기네들에게 이제 어찌됐건 위해가 된다라는 그런 생각도 좀 하는 것 같아요. 그런 위기감들이 지금 반영이 돼서 이제 보수 세력들이 원위치되고 있는 그런 과정이다. 그런데 사실은 그 집권 초반에 그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좀 비정상적일 정도로 너무 높았던 측면이 없잖아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한 60%대 정도로 가는 것이 이게 오히려 정상적인 과정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적폐청산과 관련돼서 여론을 조금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분석을 해보면 최근 들어서 이제 피로감이 나타나는 가장 큰 이유는 임기 초반에는 제도적 접근을 했었거든요. 지난 대통령 선거에 이 투표 당일날 실시했던 출구조사의 결과를 보더라도 이 대통령은 이 적폐청산을 투표의 기준으로 가장 많이 꼽을 정도로 각광을 받았던 그런 원인이 될 수가 있겠는데 그 당시에 가장 필요한 개혁들은 뭐 검찰 개혁이다, 또 정치 개혁이다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대부분 제도적인 개혁을 원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최저임금 제도를 한다든지 또는 비정규직의 정규직과 같이 제도적인 과거의 적폐 현상을 또 대통령의 리더십에 있어서의 어떤 농단 이런 부분들을 밝히는 것은 호응을 받을 수 있는데 피로감이 여론조사를 할 때 이 커지는 이유들을 보면 사람에 집중이 되는 것이거든요. 네. 가령 이 트럼프 대통령이 오바마를 비난하는 것은 호응을 받기 매우 어렵습니다. 하지만 오바마 케어의 문제점을 지적해서 이것도 지금 통과가 안 되고 있기는 한데 그럼 또 세제 개편을 이렇게 바꾸는 부분들은 미국 유권자들도 각광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최근 들어서 이러한 제도적인 적폐청산에 대해서는 다수의 국민들이 호응, 중도층까지 가능한데 중도층의 지지율도 지금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것은 사람에 많이 집중하고 있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지적이 나온 이유로 보여집니다. 네. 그런데 뭐 제가 한 말씀만 또 첨가하자면 그렇습니다. 이 적폐란 말이 굉장히 참 의미심장한 얘기라고 봐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뭐냐 그러면 이 적폐란 말이 궁극적으로 여론에 대한 프레임을 결성시킬 수밖에 없는 것인데 뭐 보도에 의하면은 적폐란 말이 전 국회가 만들어지고 민주화 때까지는 막 15번 정도 사용하지 않다가 그 다음에 2012년 후에는 뭐 433회인가 이제 적폐란 말이 또 등장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이제 보도가 나옵니다. 이게 뭐냐 그러면은 궁극적으로 최근에 들어와서 나타난 어떤 신종 정치 용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인데 적폐라는 그 자체가 궁극적으로 뭐냐면 척결과 청산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이제 프레임이라 이야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 적폐의 반대쪽에 서 있는 사람들은 반항할 수밖에 없고 여기에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척결과 청산을 한다 그러면은 반대쪽에 있는 사람들은 결국 여기에 반항하기 위해서 정오를 할 수밖에 없는, 증오를 할 수밖에 없고 반발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정치의 큰 틀에서 본다 그러면은 적폐란 말이 대의 명분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 반대쪽에 있는 사람들 반발을 어떻게 해소를 시키며 품을 수 있는 것인가 이에 대한 해소 방법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능할 수 있는 협의 자체도 못하게 되는 것이고 협상 자체도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것이 적폐란 말이 가져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지지율이 상당히 높은 이유는 뭐 여러 가지로 분석할 수가 있겠습니다만 박근혜 정부에 대한 보상 심리도 뭐 상당히 많이 작용이 되겠죠. 그래서 문재인 정부가 지금 취임 들어와서 아직 1년이 안 됐고 첫 걸음마 수준입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현명하게 대처를 해야 될 부분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네, 안보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수 야당은 연일 안보 문제를 집중 제기하고 있는데요. 특히 문재인 대통령 통일외교 안보 특보의 해촉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최근 문제가 됐던 문 특보의 발언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한미동맹이 깨지는 한인데도 전쟁은 안 됩니다. 동맹하는 이유가 전쟁하지 말라고 하는 게 동맹인데. 자, 동맹이 깨지더라도 전쟁 안 된다. 그런데 이제 보수 야당에서는 한미 동맹을 굉장히 우선시하고 또 안보 의지가 확고하다는 점을 정부가 보여줘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점 문재인 특보의 이야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적절한 발언이었죠. 그러니까 한미 동맹이 생기게 때 처음부터 형성되게 된 계기가 뭔가요? 그러니까 전쟁을 하다 보니 사실은 생긴 거 아닙니까? 북한의 공격을 막기 위해서 한미 동맹이라는 게 만들어진 건데 이 한미 동맹이 깨지더라도 전쟁은 안 된다라고 하는 논리 자체가 사실은 이게 논리적으로도 앞뒤가 안 맞는 거죠. 그다음에 역사에 대한 과연 이분이 인식이 있는 건지조차도 좀 의문을 갖게 하는 그런 이제 발언이었는데, 그러니까 계속 근데 이분이 이번 발언뿐만 아니고 그 동안에도 논란이 되는 발언을 계속 해오다 보니 더욱더 이제 이번 발언을 이제 보수 쪽에서는 이제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거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이제 이 문정인 특보하고 송영무 장관이 의견이 달랐을 때 청와대가 그러니까 질책을 한 것은 송영무 장관을 질책을 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문정인 특보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거의 생각이 같은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이제 그 의구심이 좀 생기는 그런 상황이죠. 자, 그런 상태에서 이 문정인 특보가 계속 이런 이제 그 강한 얘기들을 하면 문재인 대통령의 속마음은 저건가 보다라고 많은 국민들이 생각할 가능성이 있죠. 특히 보수 쪽에 있는 입장에서 보자면 비판하기 좋은 그런 그 대상이 생긴
이제 그런 그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문정인 특보에 대해서는 이번 추석 이 국면에서도 굉장히 지금 자유한국당이 공세의 고삐를 지금 막 당기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문정인 특보 그만두거나 아니면 입을 닫아라. 지금 이제 그렇게까지 지금 강하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문정인 특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국민들이, 그러니까 뭐 중도나 진보에 있는 사실은 진보 지지 세력 중에서도 너무 나간 발언을 많이 한다라는 지적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정인 특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그 문재인 대통령께서 좀 고민을 좀 하셔야 되지 않겠나, 그 거치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뭐 국민의당 같은 경우는 정부의 외교안보 라인에 대해서 금언령 말을 하지 못하도록 그런 명령을 내려야 한다라고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국내 외교안보 라인은 차라리 아무 말 않고 있는 것이 도와주는 것입니다. 교체가 시급합니다만 교체 전이라도 입을 다물어 주시기를 당부합니다. 지난주부터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외교안보의 엇박자. 그런데 지금 이렇게 뭐 교체가 가능합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뭐 해촉을 하게 되면 충분히 가능하겠죠. 그러나 해촉을 하든 계속 유임을 시키든 간에 정치적 함의가 들어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어느 정부든지 이게 굉장히 곤혹스러운 부분이 뭐냐 그러면 이게 소위 관리 통제가 잘 되지 않는다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나 이제 문재인 특보 같은 경우에 예민하다고 볼 수밖에 없는 이 안보 문제에 있어서 특보를 맡고 있다는 그 점 때문에 사실상 이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청와대에서는 문재인 특보의 발언이 마음에 드는지 아니면 들지 않는지 이 부분은 뭐 정확하게 알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여기에 대해서 좀 불쾌한 표정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러나 여기에서 문정인 특보를 해촉하게 되면은 진보 진영으로부터 상당히 공격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정책 함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해촉도 마음대로 되지 않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문재인 특보가 표현의 자유에 의해서 이야기를 마음대로 하고 싶으면은 뭐 특보라는 자리를 내놓고 이야기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여권 내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개인 소견을 전제로 말씀을 드리자 그러면은 문재인 특보의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보면요. 어쩌면 문재인 특보의 얘기를 가만히 들어보면은 문재인 정부의 북한 정책에 대한 선무대원 같은 어떤 역할을 하고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없지 않아 드는 겁니다.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쏟아냈습니다만 전체적인 기본적인 골격은 실질적으로 노무현 정부 때부터 이어진 소위 말하는 안보에 대한 자주론적 그리고 동북아 균형자적 이런 부분들을 그대로 이야기하는 부분에 상당히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 것들은 어쩌면은 문재인 정부의 내면에 있는 어떤 그 한반도의 운전자론 그리고 그것이 이어지는 자주론적 관점하고 맥을 같이 하기 위해서 이 부분에 대한 분위기를 계속해서 돋구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난 그런 생각을 이 정부와 대통령 주변 인사들의 안보 관련된 엇박자가 왜 문제가 되느냐 하면은 지금 여론을 보면은 대통령의 정책이 옳다 그러다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한 주 전과 비교해서 직전 조사와 비교해서 대통령의 지지율이 5%포인트나 빠진 이유가 안보 이유거든요. 그 이유는 불안하다라는 것입니다. 왜 혼선을 보여주면 국민들은 안정감을 가지지 못하고 안보가 안 보인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불안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가장 중요한 이유는 국민들에게 알려지기 전까지는 충분한 토론을 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지만 정제되고 또 정리돼서 국민들에게 대북 정책이 소개가 되고 안내가 돼야지 또 설득이 돼야지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가령 가장 최근에 실시됐던 이 트럼프 대통령의 이 대북 정책에 대한 신뢰도가 50%가 넘을 정도로 신뢰하지 못한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반영됐던 것이 바로 이 백악관 내의 혼선이었거든요. 스티브 배넌 그래서 해임이 되고 말 그대로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유행어로 많이 우선은 You are fired. 여러 명을 fired, 해고를 하는 것입니다. 해고를 하고 난 이후에 좀 정리된 모습이거든요. 맥마스트 그리고 켈리 비서실장으로 정리가 되면서 지금은 대북 정책에 어느 정도 일관성을 가지고 간다. 그러니까 이 국민들이 지금 지지율에 영향을 받는 이유는 대통령이 가장 큰 것은 이 혼선입니다. 옳고 그름의 문제를 떠나서 그래서 적어도 이 정리된 충분한 토론을 하더라도 그 모습은 보여줄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제가 왜 좀 선무적인 그런 분위기가 많이 풍기냐라고 말씀을 드리자 그러면 이런 겁니다. 실제로 10월 4일을 기해서 남북 정상회담 10주년 계기가 되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문재인 특보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14 공동성명의 내용에 보면은 충분히 우리가 남북 대화를 할 수 있는 여지들의 조항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 수십 조항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또 문재인 대통령은 국회에서 남북 정상 간에 대한 여러 가지 합의는 법제화시키는 것이 좋다. 이런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좀 본다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남북 대화의 기조에 그 맥을 같이 하는 그러한 형태에서 정책의 공통성을 상당히 유사하게 볼 수가 있다라는 부분을 좀 지적하고 싶습니다. 좀 추진은 못한 것 바로 이 이유 때문에 대통령의 지지율도 60% 중반쯤으로 꺾인 것으로 보이는데 한 가지 주목할 점은 안보만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대통령 지지율에서 나타난 또 하나의 특징은 자영업층에서 지지율이 오히려 상당폭 떨어진 것을 발견할 수 있거든요. 자영업층은 이 명절을 앞두고도 누구보다도 많은 타격, 또 영업, 또 사업 이득에 있어서도 상당한 또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중국의 사드 보복도 마찬가지고요. 바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 안보로는 시작을 했지만 경제까지 미친 이유 때문에 이 대통령의 지지율이 60% 중반까지 하락한 이유로 꼽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국민들이 일단 안보 문제에 대해서는 뭐 이 점도 불안하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는데 또 이제 방금 나 두 번째 불안 하락을 탄 이유, 네. 부정적인 평가를 한 이유를 보면은 과거 사실충 또 보복 정치 이 부분도 새로이 등장한 것 같아요. 그 전에는 없었죠 이런 항목이. 그렇죠. 방금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이제 이걸 통틀어서 이야기를 하자 그러면은 뭐 단어로 추각이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대통령의 메시지 충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메시지 충돌이라는 것은 뭐냐 그러면은 대통령이 표방하는 것과 실질적으로 하는 정책이 충돌을 일으킨다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것이 두 가지 점 아니겠습니까? 지적하셨다시피 외교 안보 측면에서의 메시지 충돌이 났다. 이것은 뭐냐 그러면은 국제 질서의 대북 문제, 핵 문제가 상당히 민감한 문제인데 불구하고 대화 제재 국면에 대한 기존 스탠스를 계속 유지시키려는 그런 부분들이 국제적 질서에 상당히 위배될 수밖에 없고 또 여기에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안보감 위기를 적극적으로 자초하고 있지 않느냐라는 그런 메시지 충돌이 가장 큰 문제점이고 그다음 두 번째는 국내 정치의 상황이죠. 앵커께서 지적하셨다시피 이 적폐청산 이런 부분들이 과연 국내의 화합 기조와 통합 기조에 얼마만큼 플러스 요인이 됐고 국가적 실익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것인가 이런 측면에서 대통령이 바라보는 시각이 비판적으로 갈 수 있는 것이고요. 더군다나 안보 위기가 굉장히 심화되어 가는 상황에서 내부적으로 이런 적폐 논란을 유발시키는 것이 국가 지도자로서 봤을 때 현명한 국정 운영이냐 이런 부분들이 식자들 속에서 상당히 팽배하게 인식이 되면서 이것이 지지율 하락으로 나타나게 된 그런 원인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긍정적인 평가에 있어서는 역시 뭐 소통 또 개혁 의지를 높이 사고 있죠 여전히. 네, 그렇습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 저는 일단 보수의 원위치라고 좀 규정을 짓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 적폐 청산 부분도 그렇고 이 안보 위기 부분도 그렇고 보수로서는 좀 민감하게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 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안보와 관련해서는 역시 이제 안보의 기본 기조. 그러니까 이 역시 북한에 대해서 압박을 좀 가해야 될 시점에 너무 자꾸 평화 얘기를 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거에 대한 불만도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뭐 그러니까 대응과 관련해서 뭐 필요하다면 전술핵까지도 고려해야 되는데 왜 그걸 고려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런 생각.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이제 그 보수 쪽에서는 한번 생각해 볼 만한 것들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원천 차단을 자꾸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불만이 좀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적폐청산 관련해서도 역시 그래도 어찌됐건 좀 미래지향적으로 갔으면. 이제 추석 밥상 민심이라고 하지요. 추석 민심을 앞두고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계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지난주보다 5%가 떨어진 65%를 기록했다고 하는데 자 상승세가 꺾였는데 자 우리 전문가께서는 이유 어떻게 보십니까? 가장 큰 이유는 안보입니다. 네. 이 같은 조사기관이 취임 이후 이 조사한 대통령 지지율에서 가장 이 긍정평가 최저치를 기록했고요. 부정평가는 최고치 26%로 나왔는데 이 80%에 육박했던 대통령의 지지율이 60% 중반까지 떨어진 가장 이유는 이 안보비이기 때문. 우리가 방점을 찍을 수 있는 날짜가 바로 9월 3일입니다. 네. 이 북한의 6차 핵실험 이후부터 대통령의 지지율은 점차적으로 내려가기 시작했는데 특히 영남권을 중심으로 안보에 민감한 이 우리 국민들에서 더 대통령의 지지율이 떨어졌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60대 이상. 그리고 가정주부층들은 이 안보에 아주 예민한 그런 직업 계층이기 때문에 안보 문제에 대해서 이 문재인 대통령이 보다 더 안정감을 좋겠는데 너무 자꾸 과거 회기에만 좀 얽매여 있는 거 아니냐. 그리고 실존적으로 사실은 뭐 그 보수 세력들은 이제 자기네들에게 이제 어찌됐건 위해가 된다라는 그런 생각도 좀 하는 것 같아요. 그런 위기감들이 지금 반영이 돼서
이제 보수 세력들이 원위치되고 있는 그런 과정이다. 그런데 사실은 그 집권 초반에 그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좀 비정상적일 정도로 너무 높았던 측면이 없잖아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한 60%대 정도로 가는 것이 이게 오히려 정상적인 과정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적폐청산과 관련돼서 여론을 조금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분석을 해보면 최근 들어서 이제 피로감이 나타나는 가장 큰 이유는 임기 초반에는 제도적 접근을 했었거든요. 지난 대통령 선거에 투표 당일날 실시했던 출구조사의 결과를 보더라도 이 대통령은 이 적폐청산을 투표의 기준으로 가장 많이 꼽을 정도로 각광을 받았던 그런 원인이 될 수가 있겠는데 그 당시에 가장 필요한 개혁들은 뭐 검찰 개혁이다, 또 정치 개혁이다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대부분 제도적인 개혁을 원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최저임금 제도를 한다든지 또는 비정규직의 정규직